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호학을 가장 경호학답게 강의한다고 자부하는 교수 이준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호학 기출문제 풀이 강좌에 임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0개 단원 중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경호와 경비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할 내용은 경호와 경비의 분류인데요. 경호의 분류는 이동수단, 장소, 행사, 성격, 경호 대상에 의한 분류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경비의 분류는 경비 주체, 목적, 방식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경호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접 경호는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치안 및 대공활동, 국제정세를 포함한 안전대책 작용이다. 2번 행사장 경호는 경호 대상자가 참석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서의 경호 업무를 말한다. 3번 국왕 및 대통령 등 국가 원수급 경호는 1A급 경호에 해당한다. 4번 약식 경호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는 경내 산책 등이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3개는 맞고 하나가 이제 옳지 않다는 거죠. 그걸 찾아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직접 경호 작용과 간접 경호 작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직접 경호와 간접 경호는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직접 경호는 어떤 행사장에 인원과 장비를 배치하여 인적, 물적, 지리적 취약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경호작용입니다. 그러니까 행사장에 인원과 장비를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간접 경호작용은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치안 및 대공활동과 국제정세를 포함한 안전대책 작용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간접 경호작용입니다.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갔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뭐죠? 직접 경호는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치안 및 대공활동, 국제정세를 포함한 안전대책 작용이다. 근데 이게 직접이 아니라 이게 간접인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을 경호로 분류할 때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상황을 주어놨어요. 그 상황이 뭐죠? 대한민국을 방문한 K국 대통령의 시장 방문 시 경호 관계기관에서는 주변에 알리지 않고 경호를 하였다. 이때 시장에서 소핑 중 유해 기도자에 의한 피습 사건이 발생하여 비경호하는 몸을 날려 유해 행위를 차단하였고 동료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뭐냐 이거죠. 1번 A급 경호, 2번 비공식 경호, 3번 직접 경호, 4번 약식 경호. 이 중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호의 분류를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을 방문한 K국 대통령이라 했잖아요. 그럼 뭐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가포 A급 경호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시장 방문 시 관계자 간의 사전 통보나 협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죠? 이거는 비공식 경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 경호원이 날려서 유해 행위를 차단했어요. 그럼 현장에 경호원을 배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죠? 직접 경호를 실시했다는 거죠. 간접 경호작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의전 절차 없이 불시에 행사가 진행이 되고 사전 경호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근접 경호만 실시한다 하는 것이 약식 경호입니다. 이것이 약식 경호예요.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갔을 때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죠? 약식 경호죠.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경호 경비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이죠. 1번 경호의 대상에 따라 갑, A호, 을, B호, 시, 병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호 대상에 따라. 그 다음에 2번 경호 행사의 장소에 의한 분류에 따라 행사장 경호, 숙소 경호, 연도 경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번 치안 경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비 사태에 대한 예방, 경계, 진압하는 작용이다. 4번 경호 수준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비공식 경호는
출퇴근 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보기 4개 중에 하나가 옳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우의 분류를 비공식 경우와 약식 경우의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비공식 경우는 경호 관계자 간의 사전 통보나 협의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비공식 행사 때의 경우입니다. 경호는 다 배치가 되죠. 근데 경호 관계자 간의 사전 통보나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약식 경우는 정해진 의전 절차 없이 불시에 행사가 진행되고 사전 경호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근접 경호, 다시 한번 최소한의 수행 경호만 운영하는 이런 형태라는 거죠. 약식 경우가. 따라서 출퇴근 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저희가 약식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출제됐던 것이 2020년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식 경우에 대한 개념은 2020년도에는 이 개념이 맞았어요. 왜? 그때는 청와대 내에서 관저에서 본관으로 출근하고 본관에서 관저로 퇴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은 여러분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로 다시 돌아가보면 그러면 경호 수준에 따른 분류에 해당되는 비공식 경우는 출퇴근 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이다 하는 게 틀렸다는 거죠. 출퇴근 시에 일상적으로, 출퇴근 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요게 뭐라고 했다 그러냐? 약식 경우라는 겁니다. 언제? 2020년도 이제는. 근데 요게 좀 시대가 바뀌면서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가 바뀌고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사저의 거리가 이제 그 특정 지역 내에 같이 안 있고 하면은 약간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상황에서 경호의 분류와 소속이 옳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먼저 괄호 가 국회의장과 괄호 나 헌법재판소장이 공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행사장으로 이동 중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괄호 다 예정에 없던 고궁에 들려 괄호 라 경호원을 대동하여 시민들과 대화를 하였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예정에 없던 고궁에 들려 그 다음에 어떤 경호원들이 경호를 했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내용이에요. 보기가 1, 2, 3, 4 있는데 이걸 뭐 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보다는 먼저 요 내용,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경우를 분류를 해보죠. 일단 가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러면 가 국회의장은 갑호냐, 을호냐, 병호냐를 이거 판단하는 거죠. 국회의장은 어떻게 되죠? 을호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나 헌법재판소장도 갑호냐, 을호냐, 병호냐를 판단하는 건데 헌법재판소장 역시 을호에 해당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정에 없던 고궁에 들렸어요. 하지만 공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예정에 없던 그 고궁에 들렸어요. 이게 공식 행사냐 비공식 행사냐 이거죠. 이거는 비공식 행사입니다. 그리고 경호기관, 대통령 경호처에서 담당하냐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아니면 경찰청에서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장 경호를 담당하냐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경찰청이죠. 그러면은 을호 비공식 경찰청이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을호 비공식 경찰청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경호의 분류는 이동수단에 따라서 도보경호, 차량경호, 항공기, 열차, 선박 경호 등으로 나눠집니다. 말 그대로 이동수단이 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소에 따라서는 행사장 경호, 숙소 경호, 연도 경호, 그 행사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죠. 장소. 그 다음에 행사 성격은 공식 행사냐, 비공식 행사냐, 약식 행사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 행사 성격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 다음에 경호 대상에 따른 분류는 갑호, 을호, 병호, 1급, 2급, 3급, A급, B급, C급 이렇게 경호 대상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비의 분류는 경비 주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비를 하는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공경비와 사경비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경계 대상이 치안경비냐, 재경비냐, 혼잡경비냐, 중요시설 경비냐 따라서 분류가 되고요.
경비업법에 따른 분류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호와 경비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